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18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입체 도형 그리고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그럼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의 뜻과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평면 도형이 뭘까요? 평면 도형. 여기서 평은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고를 평자입니다. 한자로. 고르다.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판판한 것을 고르다라고 하지요. 면은 뭘까요? 면은 한자로 난면자입니다. 난면. 낫. 낫이 뭐예요? 우리말로 얼굴이죠. 얼굴. 얼굴에 이렇게 판판한 면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의 볼을 만져보세요. 볼을. 볼이 평면, 면과 같죠? 그래서 얼굴을 면이라고 합니다. 도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림도. 형은 모양이죠. 모양. 순 우리말로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면, 그런 면에 그린 도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평면 도형. 그럼 입체 도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입체 도형. 입체 도형. 입체 도형은 입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설립자입니다. 서 있다는 뜻입니다. 서 있는. 체는 뭐죠? 한자로 몸체자인데 몸 또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서 있는 덩어리를 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체죠. 입체 중에 여기에는 기둥들과 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밑면이 오각형인 이 기둥을 기둥처럼 생겼죠. 이 기둥을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밑면이 사각형인 이 기둥은 이름이 뭘까요? 사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밑면이 삼각형인 이 기둥은 삼각기둥입니다. 아, 이거 사각기둥이군요. 사각기둥. 그리고 밑면이 삼각형인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끝이 뾰족하니까 뿔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이 삼각뿔입니다. 밑면이 오각형인 뿔은 오각뿔, 밑면이 사각형인 뿔은 사각뿔이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입체 도형이라고 하죠. 좀 전에 봤던 삼각기둥, 사각기둥 같은 것들을 각기둥이라고 하고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이런 뿔들을 각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직육면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육면체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사각기둥, 이것을 다른 말로 직육면체라고 하죠.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겨냥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겨냥도는 이쪽으로 겨냥해서 그리는 겁니다. 활을 쏠 때 어떤 한쪽 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방향을 정하는 것을 겨냥하다고 하죠. 총을 쏠 때도 한쪽 방향을 정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을 겨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겨냥을 한다. 또는 이렇게 겨냥을 한다. 한쪽에서 보는 것을 겨냥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겨냥도가 되는 겁니다. 자, 직육면체의 겨냥도.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들은 서로 평행하고 길이가 같게 해주면 됩니다. 평행하고 길이가 같게. 이 세 선도 다 길이가 같게 내리면 되죠. 그리고 이 선과 길이가 같고 평행하게 여기를 이어줍니다. 이 선과 길이가 같고 평행하게 이어줍니다.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완성되었죠. 여기에다가 보이지 않는 선, 이 뒤에 나오는 이런 선 말입니다. 이 선들은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이 선과 똑같은 방향으로 점선을 같은 길이만큼 그어줍니다. 이 선과 평행하죠. 그리고 이 선과 평행하게 같은 길이만큼 점선을 그어주고 또 이 만나는 점에서 이 점까지 평행하게 점선을 그어줍니다. 직육면체 같이 보이죠? 직육면체의 겨냥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겨냥도. 이 직육면체의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모가 져 있죠? 모가 나 있으니까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 모서리는 12개가 되죠. 이쪽에 이런 판판한 자리를 면이라고 하죠. 이것이 면입니다. 면. 그리고 이렇게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지점,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 꼭지는 꼭대기란 뜻을 가지는 말입니다. 주위보다 튀어나온 자리, 거기를 꼭지라고 하죠. 그래서 꼭지점입니다. 사람의 머리 꼭대기라는 게 있죠. 이 머리 꼭대기, 이 꼭대기를 예전에는 머리 꼭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점이 꼭지점입니다. 자, 이 직육면체의 가로의 길이를 5cm, 세로의 길이를 3cm, 높이를 2cm라고 해볼까요? 겉넓이, 그리고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겉넓이는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전개도는 뭔가? 전은 한자로 펼전자입니다. 개는 열개자입니다. 그래서 전개는 펼쳤다는 뜻이 됩니다. 전개도는 펼친 그림입니다. 펼친 그림. 준비한 전개도를 한번 볼까요? 이 전개도를 보세요. 미리 준비한 그림입니다. 이 길이를 2cm, 이 길이를 5cm, 이 길이를 2cm, 이 길이를 5cm라고 생각합시다. 이 길이는 2cm, 이 길이는 2cm가 됩니다. 여기 나온 2cm, 5cm는 확대한 그림입니다. 펼쳐놓은 그림 맞죠? 자, 이걸 점선을 따라서 접으면 직육면체가 될까요?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작은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먼저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5, 14군요. 14cm 곱하기 세로의 길이 3cm네요. 14 곱하기 3입니다. 14 곱하기 3 더하기 이제 아래 위에 있는 이 작은 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죠. 가로가 5cm고 세로가 2cm인 것이 두 개군요.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죠. 5 곱하기 2 되는 넓이가 두 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4 곱하기 3은 34, 32, 42군요. 42 더하기 5 곱하기 2, 10, 10 곱하기 2, 20, 20. 그래서 62. 단위가 센티미터였으니까 6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62 제곱 센티미터. 자, 그럼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직육면체를 만들어 볼까요?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쪽에 테이프를 붙이면 더 모양이 잘 나올 것 같네요. 살짝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직육면체가 완성됐죠? 이 정도면 직육면체로 보이겠네요. 자,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로 5cm, 세로 3cm, 높이 2cm입니다. 가로 5cm, 세로 3cm, 높이 2cm.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끼나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변이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육면체라면 1cm, 1cm, 높이마저도 1cm. 이런 경우 이 부피가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한 변이 1m, 이 사키나무의 100배라고 생각을 하죠. 한 변의 길이가 1m 인 정육면체를 생각해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m면 1m 그리고 1m 높이도 1m. 좀 전엔 다 센티미터였죠. 센티미터.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세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1m는 몇 cm죠? 100cm죠. 100cm. 그럼 1세제곱미터는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가 됩니다. 그러니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즉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을 찍고 하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정육면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것을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1세제곱 센티미터가 한 변이 1cm라면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부피는 이만한 크기인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5cm, 3cm, 높 2cm씩인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이것들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cm, 3cm, 2cm. 이것을 생각하면서 삭기나무를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가로가 5, 세로는 3입니다. 3. 가로 5, 세로 3이 됐죠. 그리고 높이가 2라고 했습니다. 2니까 이 위에 다시 삭히나무들을 쌓아 올립니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세로가 하나, 둘, 셋. 높이가 좀 전에 봤듯이 하나, 둘인 입체 도형 직육면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준 5, 2, 3에 맞춰서 만든 거죠. 물론 크기는 좀 다릅니다만 같다고 생각을 하죠. 뭐. 자, 그럼 부피를 계산해 볼까요? 이 한 개가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윗면에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다섯, 셋, 5, 3은 15, 15개가 있군요. 이 15개를 그 15세제곱 센티미터죠. 드러내고 남은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 15, 5 곱하기 3, 15개군요. 15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30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자, 좀 전에 계산했던 것을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가로하고 세로는 밑면의 넓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밑면의 넓이가 되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계산한 직육면체인 부피는 가로가 5였고 세로가 3이었죠. 그리고 높이는 2였습니다. 5 곱하기 3 곱하기 2 5, 2, 10 10 곱하기 3이네요. 30이네요. 30세제곱 센티미터. 좀 전에 우리가 드러냈던 삭기나무의 숫자와 똑같죠? 부피를 구할 만합니까? 입체 도형들의 이름을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직육면체의 근넓이와 부피를 이제 구해낼 수 있겠나요? 제19회 방송에서는 원기둥, 원뿔, 구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